2008년 9월 15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아침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한 통의 뉴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158년 역사를 가진 미국 네 번째 투자은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단 3개월 만에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30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4경조 원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코스피는 1900포인트에서 890포인트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토막이 난 거죠. 40대 직장인 김 과자는 그의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5천만 원을 주식에 넣었다가 2천만 원만 건졌습니다.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은 가계보증금 1억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8년은 시작에 불과했다고요. 진짜 쓰나미는 2026년에 온다고요. 왜 그럴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특정 자산만 버블이었습니다. 부동산요? 주식도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특정 자산에 한정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도 오르고요. 주식도 오르고요. 코인도 오르고요. 부동산도 오르고요. 심지어 미술품까지 오릅니다. 모든 게 다 오르고 있어요. 이게 정상일까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자산의 가치가 동시에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금의 본질적 가치가 갑자기 올라간 걸까요? 주식 회사들이 갑자기 다 잘 되기 시작한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산의 가치가 오른 게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짜장면 가격도 오르고 국밥 가격도 오르고 라면 가격도 오르는 게 그것들의 가치가 올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들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에 다가올 경제 폭락의 5가지 징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전망이 아닙니다. 생존 매뉴얼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평생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징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화폐 난발입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화폐라는 건 뭐든지 양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법이에요. 사과가 시장에 10개밖에 없으면 비싸지만 10,000개가 쏟아지면 값이 떨어지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을 얼마나 찍어냈는지 아십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풀었던 돈의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이 지난 100년 동안 풀었던 돈의 2배였어요. 100년치를 고작 5년 만에 풀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는요. 지난 200년 동안 풀었어야 할 돈을 단 한 달 만에 풀었습니다. 한 달이에요. 200년치를요. 상상이 되십니까? 과거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연준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00년에 미국의 본원 통화량은 약 6천억 달러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는 8,500억 달러였고요. 그런데 2020년 코로나 이후에는 얼마가 됐는지 아십니까? 5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20년 만에 6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부채는 1년에 2조 달러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2,800조 원이에요. 하루에 7조 원씩 빚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화폐라는 건 양이 많아져도 바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시차를 두고 서서히 떨어집니다. 즉 2008년과 2020년에 미친 듯이 풀린 돈의 후폭풍이 아직 다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2025년, 2026년에 한꺼번에 터질 수 있어요. 48세 회사원 이 부장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부장은 2020년에 예적금 2억 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금리 연 2%짜리 정기예금이었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2억 2천만 원쯤 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돈이 불어난 것 같죠? 그런데 실질 구매력으로 계산해보면 어떨까요? 2020년에 2억 원이면 서울 외곽 30평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2억 2천만 원으로는 같은 아파트 전세가 안 됩니다. 3억 원은 있어야 해요. 이 부장은 5년 동안 실질적으로 8천만 원을 잃은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내 자산 중에 현금이나 예적금 비중이 얼마입니까? 만약 50%가 넘는다면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조용한 도둑이 매일 밤 당신의 지갑을 털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더 무섭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보통은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가 떨어져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물건값이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거예요. 최악의 조합이죠. 왜 이게 무서운 걸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가 터지니까 미국이 뭘 했습니까?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돈을 왕창 풀었어요. 양적 완화라고 하죠. 그랬더니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로금리에 무제한 양적 완화. 그렇게 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방법을 못 씁니다. 왜냐고요? 2020년에 돈을 왕창 풀고 나서
뭐가 왔습니까? 2021년에 인플레이션이 9%까지 치솟았어요. 미국 역사상 40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예요. 아직 금리 인하가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과거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1970년대 미국이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이후에 미국 물가 상승률이 12%까지 올랐어요. 경기는 바닥이었고요. 당시 연준 의장이 폴 볼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습니다. 20%요?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안 되는 수치죠. 그랬더니 인플레이션은 잡혔지만 실업률이 10%를 넘었어요.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처럼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또 폭발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돈을 안 풀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1929년 대공황 때처럼요. 그때는 적절한 시기에 금리를 못 낮춰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경제 재앙이 일어났거든요. 진퇴양난입니다. 52세 자영업자 정 사장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 사장은 서울 강남에서 30년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재료비가 미친 듯이 올랐어요. 식용유가 50% 올랐고 채소값은 30% 올랐습니다. 그래서 메뉴 가격을 올렸더니 손님이 20% 줄었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외식을 안 하는 거죠. 재료비는 오르는데 매출은 떨어지고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입니다. 정 사장은 올해 처음으로 적자를 봤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요즘 생활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런데 월급은 얼마나 올랐는지. 만약 생활비 상승률이 소득 상승률보다 높다면 당신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징후입니다. 달러의 몰락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경제 위기가 오면 본능적으로 달러를 찾아요. 달러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먼저 쉽게 설명드릴게요. 전 세계 은행들을 관리하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바젤위원회라고 해요. 스위스 바젤에 있어서 그렇게 부릅니다. 이 기구에서는 은행들이 어떤 자산을 얼마나 안전하게 평가해야 하는지 기준을 정해요. 이걸 바젤 규제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금이 티어 3 자산이었어요. 티어 3는 별로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은행이 1억 원어치 금을 사면 5천만 원 정도만 자산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금보다 달러나 미국 국채를 사는 게 유리했죠. 달러와 미국 국채는 티어 1 자산이어서 1억 원을 사면 1억 원 전부 인정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바젤3 규정에서 금이 티어1 자산으로 승격됐어요. 티어3에서 바로 티어1으로 점프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제 전 세계 은행들이 달러 대신 금을 사도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말씀드릴게요. 2022년부터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1136톤을 샀어요. 55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2023년에도 1037톤을 샀고요. 중국인민은행은 17개월 연속으로 금을 매입했습니다. 러시아, 인도,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30년 뒤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국 국채 30년물을 사면 30년 뒤에 달러로 돌려받아. 그런데 30년 뒤 달러 가치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2008년에 그렇게 풀고 2020년에 또 그렇게 풀고 지금도 매년 2조 달러씩 부채가 늘어나는데 각국 중앙은행들이 계산해 본 겁니다. 그리고 달러 대신 금을 선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60세 퇴직자 최 과장의 사례입니다. 최 과장은 2020년 퇴직금 3억 원 중 1억 원을 달러로 바꿨어요. 당시 환율이 1,200원이었거든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환율은 1,450원이에요. 달러 가치가 원화 대비 20% 올랐으니까 원화로 바꾸면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숫자만 보면 2천만 원 번 것 같죠? 하지만 같은 기간 금값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그램당 6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2배 넘게 올랐어요. 만약 1억 원을 금으로 샀다면 2억 원이 넘었을 겁니다. 최 과장은 안전하다고 달러를 선택했다가 8천만 원의 기회비용을 날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내 자산 중에 달러나 달러 자산 비중이 얼마입니까? 이번 위기에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징후입니다. 실물 자산의 대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에서 종이 자산으로부터 실물 자산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종이 자산이 뭐냐고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ETF 같은 거예요. 숫자로만 존재하는 자산이죠. 실물 자산은 금괴나 은괴나 부동산처럼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자산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아까 바젤 3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금이 티어 1 자산이 되려면 그냥 금이 아니라 실물금이어야 해요. 그것도 은행이 직접 보관하고 있는 금만 인정됩니다. ETF나 선물 같은 종이금은 안 돼요. 과거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세상에 있는 실물금과 종이금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실물금 1g당 종이 계약이 200배가 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 금은 1g밖에 없는데 그걸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이 200g어치나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고 실체는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과 대형은행들이 실물금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런던과 뉴욕에 있는 세계 최대 금거래소에서 실물금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2024년에만 런던 금시장에서 400톤 넘는 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각국 중앙은행 금고로 들어간 거예요. 20년, 30년 동안 꺼내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돌아다니는 실물금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ETF로 금에 투자한 사람들은 종이 쪼가리만 들고 있는 겁니다. 진짜 위기가 오면 그 종이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십시오. 요즘 골드바 품귀 현상 들어보셨죠? 한국조폐공사 골드바는 예약해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해요. 은행에서 파는 골드바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미엄이 붙어서 국제 시세보다 20%나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이게 김치 프리미엄이에요. 예전에는 3%나 5% 정도면 심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20%가 붙어도 사람들이 삽니다. 왜요? 실물을 갖고 싶으니까요. 55세 건설업자 한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장은 2023년에 금 ETF로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1년 만에 30% 수익이 나서 6,500만 원이 됐습니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친구가 같은 시기에 같은 금액으로 실물금을 샀어요. 친구는 프리미엄 포함해서 그램당 8만 원에 샀는데 지금 시세가 그램당 13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 8,100만 원이 된 거죠. 한 사장보다 1,600만 원을 더 번 겁니다. 게다가 친구는 진짜 금덩어리를 손에 쥐고 있고 한 사장은 컴퓨터 숫자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실물은 얼마나 됩니까? 종이로만 존재하는 자산이 대부분이라면 이번 위기에서 가장 먼저 증발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지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은의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은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금은 그래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은은 그냥 귀금속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투자 시장에서 은은 금과 함께 5천년 동안 돈으로 쓰여온 자산입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고대 로마 시대에 솔리두스라는 금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유통된 게 데나리우스라는 은화였습니다. 금과 은이 함께 화폐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금 가격과 은 가격은 항상 같이 움직였습니다. 금이 오르면 은도 따라 오르고 금이 떨어지면 은도 따라 떨어지고 형과 동생 같은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역사적으로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은 1대10에서 1대15 정도를 유지했어요. 왜냐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과 은의 총량 비율이 딱 그 정도거든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때부터 중세 유럽까지 이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대80입니다. 역사적 평균의 5배 이상 벌어진 거예요. 은이 터무니없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은의 산업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은은 모든 원소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쓰이고요. 태양광 패널에 쓰이고요.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고요. 노지 통신에 쓰이고요. 인공지능 칩에도 쓰입니다. 은의 산업 수요는 지난 5년간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급은요? 은은 금처럼 캘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속도로 캐면 20년 안에 바닥난다고 해요. 런던과 뉴욕 거래소에 은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바닥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공급 대란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45세 회사원 강대리의 사례입니다. 강대리는 2022년에 여유자금 1,000만 원으로 음에 투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다들 금을 사라고 해서 금을 샀습니다. 당시 금값 그램당 7만 원. 2년 뒤인 지금 그램당 13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 1,850만 원이 됐습니다. 85% 수익이죠.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같은 기간 은은 어땠을까? 그램당 1,0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랐어요. 80% 수익으로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은의 변동성은 금의 1.5배에서 2배입니다. 금이 본격적으로 오르는 슈퍼사이클에서는 은이 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거든요. 1970년대와 2000년대 상승장에서 은은 금의 3배, 4배 수익을 냈습니다. 장대리가 은을 샀다면 지금 2,500만 원이 넘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이 지금 얼마인지 1대80이 1대15로 돌아간다면 은 가격은 지금의 5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1대 50만 돼도 은 가격은 지금의 1.6배예요. 자, 여기까지가 5가지 징후였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역사상 유례없는 화폐 낭발로 돈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둘째,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셋째, 달러의 안전자산 신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넷째, 종이자산에서 실물자산으로 대탈출이 시작됐습니다. 다섯째, 은의 공급 대란이 임박했습니다. 이 5가지 징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2008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번 위기는 2008년보다 더 심각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현금 비중을 30% 이하로 줄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1997년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현금이 왕이었어요. 자산 가격이 폭락하니까 현금 들고 기다렸다가 싸게 줍는 게 정답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현금 가치가 빠르게 녹아요. 자산 가격이 떨어져도 현금 가치가 더 빨리 떨어지면 사실상 손해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당장 내 자산 현황을 점검하십시오. 예적금, 보험, 연금, 현금성 자산을 다 합쳐보세요. 전체 자산의 30%가 넘으면 일부를 실물 자산으로 옮기십시오. 한꺼번에 옮기지 말고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분산해서 옮기세요. 오늘 은행에 가서 예적금 만기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3분의 1씩 실물 자산으로 전환하십시오. 두 번째 전략입니다. 금과 은을 실물로 보유하십시오. ETF나 금통장 말고 실물이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이금과 실물금의 비율이 200대 1이라고. 진짜 위기가 오면 종이금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요. 실물금을 어떻게 사느냐고요? 한국조폐공사에서 골드바를 팔아요. 은행에서도 팝니다. 지금속 거래소에서도 살 수 있어요. 지금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국제 시세보다 10%에서 20% 비싸지만 그래도 사십시오. 앞으로 프리미엄은 더 올라갈 겁니다. 실물을 구하기 점점 더 어려워질 테니까요.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괴나 은화를 실물로 사두십시오. 금보다 단가가 낮으니까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느냐? 금과 은을 7대 3 정도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금 70%, 은 30%요. 금은 변동성이 크니까 금보다 적게 가져가되 아예 안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슈퍼사이클에서 은이 더 많이 오르거든요. 세 번째 전략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십시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해요. 1970년대처럼 기준금리가 2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4%대인 금리가 7%로 올라가면 변동금리 대출받은 분들은 이자 폭탄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3억 원 대출의 금리 4.5%면 월 이자가 112만 5천 원이에요. 금리가 7%로 오르면 월 이자가 175만 원이 됩니다. 한 달에 62만 5천 원이 더 나가요. 1년이면 750만 원입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은행에 전화하십시오. 대출금리 전환 상담받으세요. 고정금리로 바꾸는데 수수료가 들어도 바꾸십시오. 1년 뒤에 이자 폭탄 맞는 것보다 지금 수수료 내는 게 훨씬 싸요. 오늘 안에 전화해야 합니다. 금리 전환은 신청자가 몰리면 처리가 늦어지거든요.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6년에 경제 폭락이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화폐 가치 폭락, 스태그플레이션 조짐, 달러 신뢰 붕괴, 실물 자산 대탈출, 은공급 대란. 이 5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단지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을 줄이고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고 위기 신호를 읽었던 사람들이.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단지 설마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살 것인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설마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심각할 수 있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영상 끄시고 바로 실행에 옮기십시오. 내 자산 현황 점검하고 예적금 비중 확인하고 대출금리 전환 상담받고 실물 금은 구매처 알아보십시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늦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